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느덧 3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2019년 시작이 얼마 전 같은데 4분의 1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크건 작건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잘 지켜나가고 계신지 점검해보는 한 주 보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중구청과 중구의회 간의 갈등에 전국의장협의회까지 나섰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3월 25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강동구 의장에 대한 불신이 많이 강동구의회 여야 이견으로 파행됐습니다. 중구청과 중구의회의 인사 갈등에 대해 전국 시군자치구 의장협의회가 중구청의 일방적 인사를 시정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광진구의 구유지 취득 면적이 잘못 입력돼 공유재산 3,500억 원이 부풀려졌습니다. 구청과 의회는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광장은 늘리고 차선을 줄이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두고 종로구가 교통정체 악화를 우려하며 대응 방안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회에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강동구의회 이민택 의장의 불신임한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 개인의 비위 혐의에 공무원들이 휘말리고 있다는 논란이 겹치면서 파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의회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구 의회 이민택 의장이 개인 차량 수리비를 의회 공금으로 처리했다는 논란 속에 의장 불신임한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택 의장의 불신임한 논의가 진행된 것도 3개월째. 지난 21일 임시회를 통해 의장 불신임안이 논의됐지만 민주당이 안건 상정 표결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장의 공금 횡령 혐의를 놓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안건 처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장 불신임안 논의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불신임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당내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참석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민택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공금 횡령 논란으로 임 의장이 지방자치법과 구의회 의원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만큼 불신임한 처리를 통해 의회가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 적다고 공금 횡령이 아니고 많다고 공금 횡령입니까? 형사건에 대해서는 형사건을 별개고 이거는 우리 의원 자체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의원 지방자치법이 위반된 사항 아닙니까? 한편 임 의장의 공금 횡령 의혹엔 강동구 공무원들도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이날 회의가 파행되는 모습을 지켜본 강동구청 공무원 노조 측은 의장 불신임한 처리 불발에 따른 별도의 대응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기부여한 당사자는 이민택 강동구의 의장입니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과는 또 실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향후 또 대응을 또 강구할 예정입니다. 의장의 공금 횡령 논란 속에 강동구 의회가 얼어붙은 전국을 어떻게 풀어낼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담당 부서의 착오로 취득 면적이 잘못 입력돼 광진구의 공유재산 3,500여억 원이 부풀려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구의 재정 공시에도 그대로 명시됐는데 구의회에서 이 문제가 촉발했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지난 2017년 6월 광진구청의 재무 담당 부서에서 구유지 취득 면적을 착오에 입력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취득 면적은 4,500여 제곱미터지만 45만여 제곱미터로 잘못 입력했고 그 결과 3,574억 원의 구유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지난해 1월 구청은 이 같은 오류를 발견했지만 이후에 있었던 결산 검사와 결산 승인 시 이를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구의원들은 잘못 표기된 결산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습니다.
실제 오기된 결산서를 토대로 작성한 2018년 광진구 재정 공시를 보면 2017년 토지재산 부문에서 전년도보다 3,775억여 원이 증가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기된 결산서는 지난해 연말 예산 심의 때도 첨부 서류로 등장했습니다. 박성현 의원은 이때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행안부에 질의한 결과 재정 공시 오류는 지방재정법 60조를 위반한 사항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거기서는 당연히 재정의 책임성 부분에서는 지방재정법 위반이다. 이 어디냐 알려달라 합니다. 지방재정법 60조는 어떠한 공시 요건과 공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지 그 외에 그 위반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재정 분석의 편람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판단 분야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해당된다고 하면은 책임성 분야가 해당될 수가 있지만 책임성 분야도 세부 지표를 가보면은 저희가 이러한 단순 착오에 의한 결산서 첨부 서류의 수치 정정사항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 정정 사항을 정정을 했을 때 한 것이지 지금은 정정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자료 입력 기한을 준수하였는지, 입력 자료에 대한 오류가 없는지 이런 것을 다 보게 됩니다. 지표상으로 볼 때 가점과 감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맞지 않은 자료로 잘못된 자료로 입력되지 않았습니까? 고치지 않았으면 페널티가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2017년도 통일재산 토지가액의 착오 공시로 인해 우리 구가 행정안전으로부터 보통교부세 등의 재정상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며 몇천억 원의 재산이 사라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공방 가운데 구청 측은 결과적으로 잘못 표기된 결산서를 의결한 것은 의회라며 의회의 잘못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재정 공시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 공시된 사항은 결산서하고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의회가 의결해서 승인된 그런 결산서는 그것이 본서류든 첨부서류든 그 자체를 가지고 공시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재정 공시 문제는 집행부에서 임의로 수정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의회 의결이 끝난 결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정 공시는 의회가 요청할 경우와 구가 결산 검사 과정에서 소명 자료를 통해 요청할 경우 수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의회가 요청해 재정 공시를 수정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제 얼굴에 침 뱉기라며 수정을 꺼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구는 다음 달 결산 검사 시 수정을 요청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산의 증감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구가 수정 요청을 하지 않을 것이란 예측도 나오는 만큼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놓고 종로구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상시에도 교통정체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사업이 추진되면 상황이 더욱 심각해질 거라는 겁니다. 종로구가 별도의 대책협의회를 구성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교통봉사원들의 움직임이 바빠집니다. 행사를 앞둔 광화문 광장 주변이 차량으로 뒤엉켜 있기 때문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행사들은 뭐 말을 좀 찍고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가지고 그러고. 크고 작은 집회나 행사가 열릴 때면 광장 일대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까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계획의 하나로 왕복 10차선 도로를 6차선으로 줄인다는 구상인데 정작 주민들은 교통정체, 상권 침체로 피해만 본다는 겁니다. 이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고 진행한 게 아니고 일방적으로 해놔놓고 아무 저희들한테는 대책도 한번 세워준 것도 없고. 종로구 의회에서는 구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구정 질문이 펼쳐졌습니다. 이미 4천여 명이 반대 서명에 동참한 상황에서 부암동과 삼청동 일대 주민들도 서명 운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구청의 대응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입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확장 사업을 무산시키겠다며 서명 운동을 펼치는 등 단체 행동까지 불사하고 계십니다. 종로구청은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계십니다. 종로구청은 주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세종대로 차선폭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는 답변입니다. 또 서울시에서도 광역 차원의 총괄 대책 마련을 위해 이달부터 교통 업무를 광화문 광장 추진단에서 도시교통실로 조정했다며 서울시와는 별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 시행 시 심각한 교통 문제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수립한 후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서울시 광화문 광장 추진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며 별도 대책협의회 구성 또는 다양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내년 1월에 착공해 이듬해 5월 공사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부입니다. 중구청장이 지난달 벌인 중구의회 인사 문제를 놓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가 인사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데 이어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까지 나서 성명을 발표한 겁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지역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중구청이 단행한 의회 직원에 대한 일방적인 인사를 즉각 시정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전국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중구의회 인사 문제를 부당한 인사로 보고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네. 협의회는 지난 22일 성명서를 통해 지방자치를 역행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훼손한 중구청장은 즉각 사죄하고 지방의회 정상화에 협력하라며 포문을 열었습니다. 예. 성명서에선 지난달 28일 중구에서 의회 일반 직원 전원 교체로 지방자치를 위협하고 민주주의에 꽂힌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한 이유로는 현 정부가 지방 분권을 강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력화시켜 집행부의 아래로 구속하려는 행위는 지방 분권을 역행하고 지방자치와 의회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사태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심의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부당한 인사에 대한 즉각 시정, 의회 기능 정상화 협력, 중구청의 독단적인 행위 즉각 중단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 중구의회에서는 이에 앞서서 인사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28일자로 중구청에서는 의회 직원 16명에 대한 인사 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의회 사무과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이에 따라 중구의회는 인사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부터 얘기하면 인사이동 금지 가처분 신청은 지난 19일 기각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선 기각 신청을 한 당사자인 조영은 의장은 실제 불이익 인사를 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며 기각 이유를 설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이에 따라 중구의회 조영은 의장은 본안 소송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법 91조 2항에 언급된 사무직원은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는 걸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현재 중구의회는 임시회 일정을 무기한 연기해 놓은 상황인데 서영호 중구청장은 이와 관련해 언론 인터뷰를 거부하며 침묵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역배 기자 잘 들었습니다. 중구청은 현재 이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답변과 인터뷰는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추가 취재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협의회의 시정 요구 내용 살펴봤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죠.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백사마을 정비계획안이 다음 달 열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재개발, 재건축 층수와 용적률 등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도계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개발 사업 추진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간 제자리 걸음만 걷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백사마을 정비계획안이 다음 달 17일 열릴 도계의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안을 좀 잘 만들어서 도계위원분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저희 목표고 20층으로 해서 한 번에 통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아파트 층수입니다. 최고 층수를 놓고 주민대책위와 서울시 생각이 다릅니다. 대책위 측은 지난 2012년 정비계획 당시 발표된 최고 20층 설계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15층 배치가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발빠른 사업 추진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도시계획 위원회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주민들 의견을 조금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도계위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율을 중이긴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네. 통과되게 만들어야죠. 또. 백사마을 재개발은 지난 2008년 추진됐습니다. 개발 방식을 놓고 주민대책위와 서울시가 갈등을 겪었고 시행사가 바뀌는 등 난항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박선아입니다.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버닝썬 게이트,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시초 중에 하나는 바로 변호사를 통한 공익 제보였죠. 비슷한 형태의 변호사 대리 신고제를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마포구가 서울 자치구 최초로 안심변호사 대리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안심변호사 대리신고제는 공익신고제도 안에 있는 하나의 운영 형태.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신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비실명으로 공익사안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형태입니다.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더라도 비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밀 보장하는 걸 강화해가지고 그 신고를 강화하는 거죠. 제보자가 변호사에게 사안을 신고하면 변호사는 법률 상담을 통해 공익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익적이라 여겨지는 사안은 마포군에 설치돼 있는 공익신고센터에 정식 접수되고 이후 처리됩니다. 마포구 본청을 비롯해 보건소와 사업소, 동주민센터와 구금고, 구비보조단체 등이 주요 신고 대상, 관내 음식점과 숙박업소, 노래방과 병원, 부동산 중개업소 등 구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곳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행정도 투명해지고 우리 주변의 이런 모습들도 밝아지지 않을까. 변호사의 경우 이미 5명을 위촉해뒀으며 분야별 상담 가능한 변호사의 인적 사항과 신고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태입니다. 한편 마포구는 신고자의 공익신고가 마포구 재산상의 이익이 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기준에 따라 보상금과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용산구에서 GTX-A 사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노선 변경을 요구하는 주민비상대책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국토부와 사업시행사에게 GTX-A 노선이 변경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또 공사 공법에 대한 안전 문제도 제기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안 됐다. 왜 안 됐는지. 비대위가 GTX-A 노선이 용산공원에서 노후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변경된 이유를 물었습니다. 설계사는 용산공원이 들어설 예정인 미군기지 땅이 아직 국가로 반환되지 않아 설계에 반영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한 시간이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만에 소파 협정을 열어가지고 그거를 노선을 선정하고 미군기지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비용 증가가 우려된 점도 한몫했습니다. 노선이 지나치게 길어지면 결국은 그게 다 공사비가 되는 거거든요. 주택가를 지나가는 것을 최소화하면 좋겠지만 이용객들이 부담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노후와 주택 밀집 지역에 발파 공법을 적용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선진사를 다 봤는데요. 라틴 공법으로 이렇게 빵빵 다이나마이트로 터뜨리는 데가 없었어요. 다 TBN 공법이지. 정부 측 패널은 기계굴착 방식인 TBN 공법이 반드시 좋은 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용산구 후암동 구간은 저희가 앞쪽에는 경암이지만 그쪽 일부는 연안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파쇄대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기계가 모르고 뚫고 지나가면 위에서 낙반이 떨어지거나. 이에 대해 주민 측 패널은 정반대의 답을 내놨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해야 되는데 그 최소화하는 방법이 TVN도 되고 뭐 발파도 되는데 다 됩니다. 되는 건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 가는 것이 기계화 공법이라는 얘기입니다. 3시간 동안 날선 질문이 이어진 GTX A 사업 관련 토론회. 비대위는 못다한 질문 리스트를 국토부에 전달하고 오는 27일까지 서면 회신을 요청했습니다. 비대위는 앞으로 국토부와 구 그리고 사업 시행사인 SG레일과 협의체를 구성해 GTX A 사업에 관한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지난 23일 오전 12시 30분경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건물 5층에서 시작된 불은 주택 발코니와 집안에 있던 가재 도구를 태우며 68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주택에 있던 거주민들은 불이 나면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담뱃불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가 아프리카 TV와 함께 관내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3대3 농구 리그를 개최합니다. 이번 대회는 다음 달 6일부터 5월 18일까지 고양 스타필드에서 열리며 팀당 4명씩 6개 팀으로 나눠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트라이아웃부터 예선 4라운드와 결선 리그까지 총 6편에 걸쳐 방송되며 아프리카 TV와 딜라이브 플러스 UHD OTT 박스에 탑재된 아프리카 TV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 가능하고 딜라이브 지역 채널 1번에서도 녹화 방송됩니다. 이번 대회에는 총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참가를 원하는 딜라이브 서울 경기 권역 고등학생은 내일까지 접수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에서 승객 한 명이 탈 때마다 510원씩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죠. 매년 적자폭은 늘고 있는데 15%에 달하는 무임승차가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고령화 시대를 맞아 늘고 있는 무임승차 비율과 노후된 전동차들. 노선 신설도 중요하지만 늘어가는 손실금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